안녕하세요. 요즘 AI 뉴스 보면 온통 거대 모델을 훈련시킨다는 얘기뿐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혁명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I의 무게중심이 어떻게 훈련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구 한번 보세요. 꽤 도발적이죠? 지배적인 비용 센터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돈의 대부분이 모델을 한번 만드는 그 훈련 과정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24시간 내내 실제로 사용하는 추론 과정에서 나간다는 뜻입니다. 이건 AI 경제의 판을 완전히 뒤집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래서 추론이 대체 뭐길래 어떻게 이 개념 하나가 수조 달러짜리 인프라 산업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첫 번째 섹션, AI 골드러시입니다. 우리는 지금 AI 골드러시 한가운데에 있죠. 다들 금을 캐려고 달려들 때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바로 그 곡괭이랑 삽을 파는 사람들이죠. 이번 섹션에서는 언론 헤드라인 넘어 진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두 번째 섹션, 훈련 내 추론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AI 컴퓨팅에는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있어요. 하나는 AI를 가르치는 훈련의 세계, 다른 하나는 그렇게 배운 AI를 실제로 써먹는 추론의 세계.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추론이 뭐냐? 아주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훈련은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요리책을 딱 한 권, 몇 년에 걸쳐서 쓰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추론은 뭘까요? 바로 전 세계 수백만 개의 레스토랑이 그 요리책을 가지고 매일, 매 순간, 24시간 내내 음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AI가 실제로 일을 하는 단계, 그게 바로 추론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훈련은요, 마치 번개가 꽝 하고 치는 것처럼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힘을 한 번에 쏟아붓는 그런 단거리 전력 질주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추론은 완전 달라요. 이건 마라톤입니다. 우리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클라우드에서 끊임없이 아주 효율적으로 달려야 하거든요. 훈련은 어쩌다 한 번이지만 추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2,500억 달러.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CEO가 직접 그랬잖아요. 추론 시장이 훈련 시장을 그냥 압도해 버릴 거라고요. 이건 그냥 시장이 좀 변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AI 산업의 판도가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섹션, 새로운 인프라입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추론 경제를 떠받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기반에는요, 아주 중요한 5개의 기술 기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추론 혁명을 가능하게 하는 5개의 핵심 인프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5가지입니다. AI의 두뇌인 컴퓨팅, 두뇌의 정보를 공급하는 메모리,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심장, 에너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신경망, 네트워킹,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패키징 기술까지. 정말 이 모든 게 추론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둥, 컴퓨팅부터 볼까요? 예전, 그러니까 훈련이 중요했던 시절에는 그냥 무조건 제일 빠른 GPU가 최고였어요. 근데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추론의 세계에서는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와트당 성능, 즉 똑같은 일을 해도 전기를 얼마나 적게 쓰느냐, 바로 이 효율성이 핵심이 된 거죠.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왜 자기만의 맞춤형 칩을 만드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이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여기도 좀 재밌어요. 필요한 게 딱 두 종류로 나뉘거든요. 먼저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AI 모델을 돌려야 하니까 뭐랄까 왕복 16차선 고속도로 같은 초고속 HBM 메모리가 필요해요. 데이터가 막힘없이 쌩쌩 살려야 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선 배터리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전기는 아끼면서도 항상 켜져 있을 수 있는 그런 저전력 메모리가 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기둥, 바로 에너지입니다. 전력은 새로운 부동산이다. 요즘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요, 데이터 센터 지을 땅은 있는데 전기가 부족해서 전력망 연결 허가가 안 나서 프로젝트가 몇 년씩 멈춰서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력이 AI 시대의 가장 큰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예전 서버렉 하나가 일반 가정집 몇 가구가 쓰는 전기를 먹었다면 요즘 AI 렉은요, 그냥 작은 마을 하나가 쓰는 전기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수준이에요. 이러니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160%나 늘어날 거란 예측이 하나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죠. 네 번째 기둥은 네트워킹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장애물을 피해야 해요. AI 비서한테 말을 걸었는데 바로 대답이 나와야 하고요. 이러려면 데이터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0.1초의 지연도 없이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바로 이 역할을 해주는 게 5G나 광섬유 같은 차세대 통신망, 즉 AI 시스템의 혈관인 셈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기둥. 어쩌면 가장 주요하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숨은 영웅, 바로 패키징입니다. 예전에는요, CPU 같은 칩이랑 메모리가 서로 다른 동네에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첨단 패키징 기술이 뭘 하냐면 이 둘을 아예 초고층 펜트하우스 한 집에 같이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거리가 확 가까워지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이겠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괴물 같은 성능의 AI 칩들은요, 사실 이 패키징 기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네 번째 섹션, AI 빌더를 만나다. 자,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현장에서 누가 곡괭이와 삽을 팔면서 진짜 돈을 벌고 있을까요? 이 새로운 판을 짜고 있는 핵심 플레이어들을 한번 만나보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익히 아는 엔비디아, AMD 같은 화사들 말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강자도 있고 또 버티브나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처럼 이름은 좀 낯설지 몰라도 전력이나 네트워킹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화사들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추론혁명은 어느 한 회사가 혼자 이끄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플레이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대한 생태계라는 걸요. 자, 이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거대한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따라왔는데요. 그럼 이 복잡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딱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만 딱 짚어보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반짝이는 금. 그러니까 AI 서비스보다는 그 금을 캐는 데 필요한 곡괭이와 삽, 즉 인프라 기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 둘째, 거대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 같은 엣지 기기, 이 둘의 균형을 잘 봐야 한다는 것. 셋째, 칩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에너지, 네트워킹까지 전체 스택을 넓게 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좌우할 정부 정책이나 규제 변화를 놓치면 안 됩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건 화려한 AI 앱이 아니라 그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이 기반 자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지금 이 새로운 AI 골드러시에서 과연 누가 진짜 곡괭이와 삽을 팔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그 답을 찾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